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인천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칼부림 사건이 났죠. 그 대부분 보면은 아래층에서 위층에 대고 항의를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거꾸로 됐잖아요. 그 자체가 벌써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그 4층에서 세입 그 이사 들어오신 분이 좀 뭐가 정성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도 징후가 좀 있었고 그러면은 저는 경찰이 대응을 했을 때 그렇게 대응을 해도 됐을까. 그리고 그날도 저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경찰이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능력이라기보다는 경찰의 기본 업무 수칙이죠. 매뉴얼이죠. 근데 그런 것이 그 당시에 첫 번째는 안 지켜졌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는 경찰이 그 물리력으로 대응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책임되는 그 경찰한테 그 따르는 책임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경찰이 처음에 이제 그 두 분이 가셨을 때 그 이제 하나는 초보 경찰이고 한 분은 그래도 좀 베테랑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베테랑 경찰이 그 분리조치 그 4층 남자가 내려갔을 때 이제 신고가 들어가서 분리조치 해놓고 여경만 그 자리에 이제 초보자가 뭘 알아요. 그 신참만 남겨놓고 이제 그 경위인가 그분은 그 남자분 남편분 데리고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면은 심각해가지고 지금 신고가 들어온 상황인데 왜 저는 그 남편을 데리고 밑으로 내려갔을까? 분리조치 했으면은 그, 그 신고하신 분 피해자 그 집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뭐 조서를 받든가 간단히 하고서 일단 진정을 시켜놓고 방 안에 들어가서 해놓고 완전히 해놓고 4층에 올라가서 그분한테 뭐 경고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고 법적 처리를 그 현장에서 했으면 되는데 그 고참 경찰이라는 분이 왜 그 남편분을 데리고 내려가는 게 그 화근이잖아요. 그 자리에 만약에 남편분이랑 그 남자분 고참 경찰이랑 같이 있었다면은 그 범인이 그런 행동을 못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이제 대응을 잘못한 거죠. 그 고참 경찰이. 그리고 그 신참 경찰은 말 그대로 저는 그렇다고 봐요. 뭐 해임 처분했다고 하는데 해임 처분은 저는 이제 물론 이제 피해를 당하신 분들한테는 좀 유감스럽지만 그 이제 앞날이 창창한 그 초보 경찰은 좀 해임 처분까지는 좀 너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번에 이제 이를 사산지석으로 삼아서 다음부터는 경찰들이 현장에서 그 대응력 매뉴얼을 진짜 준수하는데 더 빈틈이 없었으면 하고요. 지금 이번 경우처럼 아래층에서 위층을 신고한 게 아니고 위층이 너무 일부러 소리를 냈기 때문에 2층에서 지금 오히려 지금 적반하장으로 내려와서 그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예전부터 이런 경찰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과연 정상적인 사람이었을까요? 뭐 우울증이 있든 뭐가 있든 조울증이 있든 조현병이 있든 간에 그런 심각한 문제를 알고 갔다라면은 이 출동했던 그 고창 경찰이 그렇게 대응을 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참 이 경찰이나 미제 사건이나 그 수사나 그 교통사고 처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찰은 아니지만 저도 경찰 못지않게 저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조금 생각은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디어, 뭐, 그 아이디어라고 하나. 그래서 앞으로 경찰들이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경찰도 이제 그 경찰학교에서 경찰 처음에 이제 교육을 받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물리력,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얘기했던 그 정당한 공권력 사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물론 이제 교육은 많이 받겠지만은 이제 이런 사격 훈련이라든가 테이저건이라든가 아니면 그 대응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솔직히 얘기도 그러잖아요. 이런 그냥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군대에서 이런 일반적인 이런 그냥 사람 그냥 그런 모습 해놓고선 타격 사격하고 이동 사격도 뭐 물론 이제 하신 분도 있고 하지만 저희는 그런 경우를 많이 했는데 만약에 경찰들이 훈련할 때도 테이저건을 쏜다든가 아니면 공포탄을 쏠 때도 진짜 실물 사람을 뭐 이래서 진짜 사람을 적용은 건 아니지만은 진짜 경찰 특공대나 그런 쪽에서 와서 실제로 뭐 하이바를 쓰고 실제 밑에 고무탄이나 그런 탄을 실제로 사람한테 몇 미터 놓고 사격하는 연습도 해보고 해야지 진짜 15경찰이라고 뭐 그랬나요? 뭐 그 초짜 경찰 여자 같은 경우는 겁나죠.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말릴 틈도 없이 그 사람의 흉기를 휘둘렀고 했다면은 그 여자 경찰이 물론 잘못했죠.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여자 경찰도 자기가 사명감이 있고 투철하고 먼저 그런 경찰이라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으면 달려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가정에서 보호받고 귀엽게 자라던 그런 진짜 온실 속의 그 화초 같은 그렇게 큰 여성이라면 경찰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치더라도 그런 상황이 처음이잖아요. 그럼 겁이 나니까 일은 벌어졌고 하니까 말 그대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도망갔다고 봐야죠. 그거는 도망갔다고 봐야지. 이거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기 할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훈련할 때 대처 능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사건이 나고 뭐 수사과나 뭐 형사과나 그런 데서 많이 나가서 범인들하고 하고 그러는데 가장 그 범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초기 단계가 뭡니까? 그 지구대 소속 경찰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제 경찰들도 되려면은 기본적인 무술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진짜 물론 지금도 훈련을 하겠지만은 많은 그런 매뉴얼을 가르쳐 가지고 무의식적으로 그런 범죄를 봤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나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그 따님은 그 범인하고 칼 잡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따님도 거기에 더 크게 다쳤더라면 어떨 뻔했습니까? 저는 그래서 가장 초기 단계 우리가 범죄도 그렇잖아요. 범죄도 하면 경찰들이 가서 초동수사 잘못해가지고 미제 사건에 빠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찰들이 이제 저는 경찰에 투신을 진짜 안 했던 게 후회스러운 게 지금은 많이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할 수가 없지만 후회스러운 게 저도 이렇게 사춘기 때 경찰한테 조금 뭐라 그럴까 안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경찰을 크고 말려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찰에 투신 안 했는데 지금은 경찰이 얼마나 그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 사명감 있고 정말 보람 있는 직업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정말 국민들 실망시키지 않는 경찰이 되려면은 처음에 자기가 초기에 그 범죄에 접했을 때 그 대응 능력, 그 매뉴얼 그거를 진짜 무의식에 몸소 실천할 수 있게끔 나오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두 번째 그 얘기하는데 전문가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찰이 그 공권력을 사용했을 때 아니 그 물리력을 사용했을 때 총기나 그런 걸 사용했을 때 나중에 그 범인이 잘못했을 때 내가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술 먹고 어느 분이 행패를 부리니까 경찰이 도망가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웃었는데 물론 그렇죠. 지금 민주화돼서 인권을 보호해야 되고 그 죄 없는 국민을 잡아다가 옛날에 간첩 만들고 물고문 시키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진짜 안 해야 되지만 흉기 들고 국민을 위협하고 경찰한테 대들고 그거는 엄정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저는 진짜 우리가 미국을 좀 더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흉기를 들고 있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권총 뽑아서 순간적으로 해서 무조건 발사하게끔 해야 됩니다. 아니 흉기를 들고 있는데 국민을 죽일지 아니면 나한테 달려들어서 경찰을 죽일지 어떻게 합니까? 경찰이 그냥 만들어지는 경찰입니까? 경찰도 그 국가 세금을 쏟아가지고 경찰학교에서 교육받아야 되고 또 사격훈련도 평소에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 아무런 그 동그라면 시커먼
거기 타켓에다 총 빵빵 쏴대면 뭐 하냐고요. 어? 진짜 실질적인 훈련 해야 되고, 그 무술도, 운동도 저도 저기 하지만, 운동도 진짜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사람하고 어떤 범인하고 달려들어도 겁이 안 날 정도로 훈련도 평소에도, 그래서 평소에 임관을 하더라도 경찰들이 그 범죄 대응에서 그런 무술 훈련이라든가, 그리고 뭐 흉기를 안 들고 반항할 때는 굳이 총을 뽑을 수가 없죠. 하지만 흉기를 들고 국민을 해야 한다든지 난동을 부릴 때는 바로 총으로 제압할 수 있도록, 안 되면은 바로 쏘면 되잖아요. 그런 범죄자들 때문에 그 죄 없는 일반 국민이 거기에 희생이 되냐고요. 그리고 바보처럼 자기 그 기본 매뉴얼도 몰라가지고 그 남편분 모시고 밑으로 내려가는 그분이 그 베테랑 경찰인가요? 그게? 앞으로는 그래서 경찰들이, 저는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뭐 경찰청장이 뭐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흉기를 들고 설치는 사람은 바로 총기로 제압할 수 있게끔 하고, 흉기를 안 들었을 경우에는 테이저건을 쏜다든가, 아니면은 뭐 말 안 들으면 육모방망이나 아니더라도 경찰봉으로라도 뽑아서 두들겨 패든지 해야죠. 아니, 경찰이 정당한 공무집행 하는데 거기에 대드는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맞아가지고 머리가 찢어지고 어디가 해도 그게 경찰이 잘못한 겁니까? 경찰이 잘못했다고 탓하기 전에 경찰이 경찰로서의 국민의 지팡이 노릇을 할 수 있도록 경찰들한테 정당한 공권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비를 걸리봐야 이겁니다. 보호를 해주고 더 격려를 해주고 그래야지. 응? 그러니까 그 경찰들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그 경찰들이 회피하고 그 범인들한테 당하고 하는 게 쪽팔리지도 않나요? 경찰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물론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흉기 들고 난동 부린 사람은 무조건 실탄 쏴서 제압해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가슴을 뭐 머리나 가슴을 쏘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지. 또 그 범인이 또 잘못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경찰이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기 때문에 그걸 경찰한테 책임 물으면 안 되죠. 그리고 경찰들 장비 좋은 걸로 주세요. 경찰들 지금 380에 권총 주는데 최고로 좋은 권총, 적으면서 더 가볍고 여성들도 무리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권총을 줘가지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게끔 만들고, 경찰들 특히 이제 그거 많이 하시는데, 경찰들 예전에 보면은 제가 우스운 얘기를 하면은 경찰 그 125 스쿠터를 타고 250 오토바이 그 뿅카족이 도망가는데 그 스쿠터를 타고 경찰이 쫓아가는 걸 봤거든요. 제가 속으로 얼마나 웃음이 나오는지 참. 아니, 그 걔가 오토바이를 얼마나 젊은 애가 잘 타는데 그 125 스쿠터를 타고 경찰이 걔를 쫓아가고 있더라고요. 경찰청장님 쪽팔리지 않으시기를 하면은 경찰들 장비를 최고로 좋은 걸로 바꿔주세요. 경찰들 그래서 그 일본 오토바이가 좋은 거 많았지만 그거 말고 지금 뭐 경찰들 뭐 BMW 1200 그거 타고 다니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 교통경찰들은 그거 타고 다니고, 지구대에 나가시는 그런 젊은 경찰들은 엘리트들 뽑아가지고 거기 BMW 650 GT 아니면 그 C650 그 오토바이 BMW 있잖아요. 그런 걸로 무장시키십시오. 그리고 권총 차고 그 경찰 제복도 그 뭐 기능성 그 추리닝 같은 거 멋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쫙 빼서 입고, 경찰도 그래갖고 오토바이가 그러면 얼마나 1인차들이 겁을 내겠어요. BMW C650 타고 따라가면 시내에서는 못 쫓아갈 때 오토바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들 경찰학교에서 훈련도 시키고 해가지고 지구대 배치되면은 범죄 현장에 그 오토바이 타고 최고 먼저 도착해가지고 가서 대응할 수 있게 만들고, 바디캠? 그 바디캠을 왜 안 주는데? 경찰대장님이나 간부들 그 돈만 많이 주지 말고 그 월급 확 깎아가지고 일선 경찰에서 범죄에 대응하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바디캠 최고로 멋있는 거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는 거 딱 가슴에다 달고 다니게끔 하세요. 아니면 그 출동할 때 헬멧에서 딱 바디캠 붙여가지고 고정시켜가지고 헬멧 그게 좋잖아요. 고개 돌리면 고개 들어서 딱 이 바디캠이 돌아가면서 다 찍으니까. 왜 그런 첨단 장비는 안 해주면서 경찰들한테 잘못한다고. 물론 이번
저기는 잘못했지만, 대응을 잘못했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경찰이 진짜 뛰는 경찰이 나는 범인이 아니라 뛰는 범인 위에 나는 경찰이 돼야 돼요. 지금 현재는 뭡니까? 다 기는 경찰 위에 나는 범인들.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범죄 수사나 모든 면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지금 과학수사 발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범죄는 뛰는 놈이면 적어도 경찰은 나는 놈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제 꿈이 예전에 그랬지만은 고속도로 순찰 때나 이런 그 경찰차들은요 진짜 그 벤츠 그 뚜껑 열리는 거 있잖아요. 자동으로 뚜껑 열려갖고 뒤에 트렁크를 갑자기 그 차 저기 하니까 잊어버렸는데 그런 오픈카를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디 감히 200km든 몇 킬로든 도망가지 못하게 열고 가가지고 도망가면 총으로 쏴버려야지 바퀴를. 아니면 옆에 가서 그냥 저게 뭐 그렇게 되면은 도망갈 저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 2인조로 가가지고 한 사람 운전하고 한 사람 옆에서 컨트롤 할 수 있게 되면은 어떤 차가 도망갑니까? 그래서 지금 경찰들은 그래도 운전 잘 하시는 거요. 암행순찰차들 보고 오면 그게 따라가잖아요. 하지만 진짜 그런 데에 배치되는 경찰들은 세계 최고의 스포츠카급으로 람보르기니나 그런 걸 빼줘가지고 진짜 그 범인들이 겁내서 꼼짝 못할 정도로 좀 우리가 경찰들 사기도 올려줘야 되고 경찰들도 교육 많이 시켜야 되고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거 1인차 고성능 오토바이로 무장해가지고 지구대 경찰들이 다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젊으신 분들 한 4명 정도는 그런 오토바이 타고 순찰 들고 1인차 컨트롤하고 전동 킥보드 컨트롤하고 딱 하면서 해보세요. 소도 등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등을 비빌 거 아닙니까? 언덕을 만들어놓은 게 누구예요? 국가가 만들어줘야죠. 경찰청 위에 계신 분들이 만들어줘야 되고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줘야 돼요. 앞으로는 경찰들이 이런 범죄에서 정말 진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이런 앞으로 말도 안 되는 경찰들의 치욕들은 그런 모습이 언론에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